네, 안녕하세요. 네, 7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교시에는 인사법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기장소에서 면접실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인사 방법, 앉는 자세 이런 것 등을 좀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면접 및 용모, 복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면접 용모 복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면접 시 전반적인 자세 중에서 우리가 표정 관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정 관리는 매우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인사 담당자는 이런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첫인상은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면접관에게 내가 입사 의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기장소에서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표정을 밝게 짓고 또 면접관 앞에서 목소리는 크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인상의 첫 번째 단추는 역시 스마일이겠죠.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시종 밝은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30분 정도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 자세로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웃음의 묘학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웃는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겠죠. 누군가를 파악하기 전에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단언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노스토옙스키가 이야기를 했고, 또 아름다운 의복보다는 웃는 얼굴이 훨씬 인상적이다. 예, 의복보다는 웃는 얼굴이 훨씬 더 인상적이다. 잘생기고 예쁜 것보다는 밝은 얼굴이 또 원기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상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웃음으로 넘겨보시라는 거, 넘겨보고 또 찡그리는 얼굴을 펴기만 해도 마음은 한결 편해질 것이다. 자, 웃는 얼굴은 좋은 화장일 뿐만 아니라 순의 피난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자, 웃음은 인생의 약이다 라고 알랭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목소리인데요. 목소리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80% 이상의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그의 신체적, 성격적 특징을 규정짓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의 연구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러한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여 들어보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평가할 수 있어서 연습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솔, 음으로 보통 속도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말하면 경쾌하고 적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예, 저도 제가 녹음한 걸 다시 들으면 어떤 때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녹화할 때 보면은 충청도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원래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말을 쓰긴 하는데 우리가 면접 볼 때는 가능한 한 이 표준어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스처인데요.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보면은 제스처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는 것을 면접관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스처는 꼭 필요할 때 한 번 정도, 뭐 한두 번 정도는 몰라도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주의해야 할 제스처를 살펴보면은 입 가리기, 또 혀 내밀기, 자기도 모르게 입을 가린다든지 혀를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 만지기, 코라든지 또 눈 문질리기, 귀 만지는 이런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 긁기, 머리 극적거리기, 생각이 안 난다고 머리를 극적극적 거린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겠죠. 옷에 목둘레 잡아당기기, 손가락을 펴서 만지작거리기, 시계 보기, 다른 면접자 쳐다보기, 팔다리를 까딱거리기. 이거 굉장히 많죠. 발을 계속 떠는 사람 있습니다. 발을 계속 떠는 사람도 있어요. 한숨 쉬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쉽니다. 올바른 시선으로는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사할 때 되게 허공을 본다든지 벽면을 허공을 본다든지 그 바닥 아래를 보면서 인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 컨택은 이러한 허공이나 벽면이나 바닥을 시선을 고정시키거나 한쪽만 쳐다보는 일이 없도록 면접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시선을 보내고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접관을 볼 때는 얼굴이 한 곳을 응시하기보다는 얼굴 전체를 보아야 시선이 자연스러우며, 멀리 떨어져 있는 면접관에게 응대를 할 경우 얼굴이나 눈동자만 돌리지 말고 몸 전체가 면접관을 향하도록 약간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쪽 A라는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시선과 몸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기울으면서 그 면접관을 응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관이 여러 명일 경우 대답할 때는 먼저 질문한 면접관과 아이 컨택을 한 후에 다른 면접관에게도 골고루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질문의 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을 치켜 올리거나 아래를 쳐다보게 되는데, 역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머리는 신체의 중심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은 사람이 있어요. 또 턱을 너무 들고 있으면 거만하게 보이겠죠. 또 불순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숙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턱은 이 바닥면과 평행하여 그 면과 0도의 각도로 서서 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거울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면접관을 향해서 시선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 차례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시선도 밑에 보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항시 면접관에게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장인데요. 먼저 여성의 복장, 사실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지. 투피스 정장이 어떤 기본적인 복장이라고 하면, 나는 투피스 입는 것이 너무나 잘 안 어울린다라고 하면은, 뭐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바지가 어울린다 하면은 그냥 바지 입으라고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어울리지 않는 거를 억지로 입고선 면접장에서 그것 때문에 더 위축되고 목소리도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복장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단 단정한 스커트 투피스 정장이 기본이고, 또 길이는 너무 짧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면접관도 신경 쓰이고 본인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길이는 무릎 길이의 스커트가 적당합니다. 자, 슬랙스 슈트 정장도 활동적인 직장 여성 이미지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컬러는 차분한 베이지나 회색, 검정, 감색, 브라운 톤의 매치도 멋스럽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은 좀 피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리고 핸드백, 구두, 스타킹은 모두 같은 계열의 토탈 코디로 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킹, 검정 스타킹 절대 신으면 안됩니다. 네. 그리고 구두는 심플한 디자인으로서 굽이 너무 높은 곳은 피하고, 그리고 검정색 스타킹, 긴 목걸이 등은 피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인사할 때 굉장히 율동이 커져 보입니다. 좀 산만하게 보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없거나 차지 않거나 아니면 딱 잘라붙는 조그만 귀걸이가 좋겠습니다. 남자의 복장은 그냥 남자는 양복이죠. 양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한 흰색 계통이 무난하고, 그 다음에 감색, 이런 계통이 무난합니다. 양복이 없다고 해서 아버님 양복을 입게 되면은 이게 젊은 사람하고 그 나이 드신 분이 있는 양복의 어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거 입은 걸 대부분 표시가 나니까 이참에 한 벌 구입을 해서 하셔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색의 어떤 단조로움을 피하고 싶을 경우에는 가는 줄무늬나 체크무늬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큰 건 안 되겠죠. 아주 작은 그런 체크무늬 같은 거 또는 줄무늬. 셔츠는 그 흰색이 무난하지만 조금 내가 활동적이고 영업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푸른색 등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양복보다 밝은 색상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셔츠가 더 진하면 안 되겠죠. 넥타이는 양복 및 셔츠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넥타이를 멜 때에는 선 자세에서 벨트를 살짝 가리는 정도의 길이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넥타이도 아빠 넥타이 차면 안 되겠죠. 대부분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이 색상도 기업마다 좀 선호하는 색상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색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두와 양말은 검정색 구두로 구두가 단정하고 어떤 색의 양복과도 잘 어울리죠. 검정색 구두와 검정색 양말이, 흰색 양말을 신으면 안 됩니다. 흰색 구두와 이거 백구두 신으면 안 되죠. 이제 남성의 머리인데요. 저번에는 어떤 학생이 젊은 사람 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왔어요. 왜 양쪽 가생이에 싹 깔고 이렇게 싹 짧게 하고 해병대처럼 무스를 쫙 바르고 딱 올리는 스타일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머리 스타일 했냐 했더니 자기 어떤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호대로 하면은 안 되겠죠. 자, 인사 담당자는 일단 중년의 보수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는 중년의 보수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주로 가벼운 웨이브, 숏컷 스타일로 앞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스타일링 제품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되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죠. 살짝만 이렇게 뿌리는 것이고, 또 옆머리는 길을 덮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겠습니다는 의미로 길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을 덮지 않도록 하고,
뒷머리는 또 너무 길어가지고 셔츠 깃의 상단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짧게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나치게 스타일리시한 머리는 특별한 직종, 뭐 패션이라든지 의류, 광고 등을 빼고는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예, 여성의 머리는 커트나 단발 스타일의 활동적인 이러한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를 줍니다. 커트나 단발 스타일은. 그래서 짧은 머리는 흘러내리지 않고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단정하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이죠. 예, 긴 머리형은 대부분 인전 하나로 묶는 포니 스타일이나 망으로 쓰여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단정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길 때는 면접관에게 인사를 할 때 앞머리가 앞으로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일어섰을 때 머리를 다시 원위치 하려고 손을 많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동작이죠. 망으로 쓰인 머리의 경우에는 귀 옆 그리고 목 뒷부분의 잔머리도 남지 않도록 고정하여 단단한 인상을 줘야 하죠. 귀 옆쪽에 머리가 많이 나온다든지 목 뒷부분에 잔머리가 많이 나오면 이거 역시 보기가 싫죠. 자, 메이크업인데요. 일단은 메이크업은 지나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냥 내추럴한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추럴한 색상. 자, 그래서 면접 시 같이 코디할 의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메이크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장은 자연스럽고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피부보다는 약간 밝은 톤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어두운 색감은 피하고, 이러한 색조 화장을 할 경우 지나치게 펄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나 스모키 화장은 좋지 않은 것이죠. 요 메이크업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지나치지 않고 어떤 나의 본래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인지를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썹과 눈 화장에 신경을 써갖고 뚜렷한 인상을 주는 메이크업이 좋죠. 근데 지나치게 크다든지 이런 거는 좀 삼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핑크톤이라든지 오렌지 톤은 화사함을 표현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어둡고 진한 톤의 이러한 블러셔와 색감을 이용한 입체 화장, 짙은 화장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미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평상시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면접을 보러 가게 될 때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에서 평상시 표정 어떠한가? 네, 웃는 얼굴인가? 또 웃으면서 말하는 스타일인가? 자, 지금부터라도 웃으면서, 항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면접장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네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긴장 상태에서는 바싹 얼굴이 웃지 않고 아주 차갑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상을, 표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입실 시 어떤 인상을 주는가? 자기도 모르게 바닥을 쳐다보면서 그냥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면접관과 눈 마주치면 자연스러운가? 너무 쑥스러우니까 또 허공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또 지나치게 눈을 마주쳐도 서로 부담 가죠. 그래서 면접관의 콧등을 쳐다보는 것이 좋겠죠. 자, 웃는 인상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리고 평상시에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인사는 세련되고 절도 있게 하는가?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숙인 다음에 똑딱 똑딱 1, 2초 정도 머물다가 일어서라 그랬죠. 그러면 굉장히 세련되고 에티켓을 갖고 절도 있게 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인사를 분명하게 하는가? 우리가 면접장에 나올 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나오라 그랬죠.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의자 앞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앉아야 되겠죠.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인사를 분명하게 하였는가 체크해 보시고, 자세는 서 있는 자세는 어떠한가, 또 앉는 자세, 또 걸음걸이는 당당한가, 손 동작 및 태도는 어떠한가,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면접을 하면서 비디오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한 그런 화면을 쳐다보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세라든지 앉는 자세 이런 것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시에 옷차림은 적합한가? 4학년 학생들은 옷이 준비되어 있는가? 옷, 또 셔츠, 또 넥타이, 구두, 양말까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정장과 구두가 잘 어울리며 자연스러운가 또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머리 스타일은 신뢰감을 주고 있는가, 얼굴과 화장은 깔끔한가, 그리고 이제 면접관이나 다른 면접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인가, 대화에 있어서 또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나 단어는 있는가. 저도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뇌를 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뇌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없애면서 한번 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뇌가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녹음한 거 들어보면 뇌가 있어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목소리 톤, 어조, 음량, 발음은 어떠한가 살펴보고, 면접 대화 시 상대방이 어디를 보는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우리가 경어를 바르게 사용하는가, 구어체를 써서 구어체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하였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면접 시 주의해야 할 행동 요령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전날 그리고 면접 시간 30분 전에는 도착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시간은 늦게 도착하면 안 됩니다. 지각하면 안 돼요.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마음의 심호흡도 하고, 또 회사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는 안내에 있는 여직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늦어서 정신없는 면접자들은 꼭 있어요.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얻기 어렵겠죠. 따라서 면접 전날에는 가져가야 필요할 준비물을 점검하고, 그리고 면접용 복장을 한번 입어보고, 그냥 구김이나 뜯어진 곳이 없는지, 또한 구두까지 모두 적절한지 확인하고 잘 걸어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상시간, 준비시간과 함께 면접 장소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을 점검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예상한 대로 가면 교통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상 도착 시간보다는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을 먼저 갑니다. 교통이 서울 같은 데는 또 어떤 상황일지도 몰라요. 전철 타고 걸어간다면 좀 덜 하겠지만은 차를 가지고 간다든지 버스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조금 여유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면접 장소는 낯설고 또 내가 물어보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늦게 가갖고 길은 잘 모르고 찾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시간은 잡고 가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도착하여 면접에 필요한 멘트도 연습해보고 차분히 들어간 사람과 허겁지겁 도착해서 숨 돌릴 틈이 없이 들어간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서 행동과 태도를 유의하라. 면접 대기실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고,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도 하면서 회사에 관련된 잡지책을 보다가 회사 사보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모르면은 안내 여직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 대기 장소에서 모습도 면접의 일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D-Day, 뭐 당연히 그 면접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면접할 것을 대비하는 건 좋겠죠.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 충분히 했었고, 또 이러한 면접 장소와 시간, 소지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점검을 하고, 면접 당일날은 그 준비할 사항을 체크하고, 꼭 우리가 신분증,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챙겼는지 또 수험번호를 챙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관 뉴스를 듣고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또 7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